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이 대통령 될 것이라 전제했고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부했었다는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자,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오늘 보니까 노회찬 전 의원님 그 묘소 참배를 하시면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기습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심상정 후보님한테 단일화 요청을 했지만 이런 지하에 아무튼 심상정 후보님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걸로 전제하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물론 우리가 지난번 위성정당 문제로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용인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정말 노회찬 선배였으면 자, 오늘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존경하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같이 하셨죠. 제가 당 대표일 때 노회찬 만약 후보였으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말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라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자,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 전후 사정을 돌이켜 봤을 때 심상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용인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심상정은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낫다고 봤기 때문에 단일화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심상정은 윤석열 당선을 원했다. 윤석열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니까 윤석열 후보가 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이 짤이 정말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젠 심상정에게 일말의 배신감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저 욕을 할 뿐이죠. 여자 진중권.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하자 심상정이 낳은 정치적인 딸 유정이가 튀어나와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노회찬과 송영길의 분명한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회찬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검찰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범죄자 주제에 어딜 와? 이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노회찬 의원을 모독했던 겁니다. 당신처럼 검찰과 싸우지 않고 그냥 자살하신 거야. 이 소리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패륜적인 느낌 말을 서고 싶지 않습니다. 야, 그런데 송영길이 뭐냐? 네 친구야? 이러니까 재창당이나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극우 쓰레기들만 남아버린 심상정 무리들은 이젠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그 누구와도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생계형 정당, 밥그릇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상정 무리들은 진중권처럼 살아갈 겁니다. 비루하게. 현재 정부 여당은 친윤 언론들과 함께 KBS 장악을 위해 예산 압박 등을 통해 KBS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7시 뉴스의 앵커가 부산 엑스포를 두고 북한 엑스포라고 잘못 발음하는 방송사고를 냅니다. 이후 KBS 9시 뉴스 앵커가 대신 사과하면서 부산 엑스포로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친윤 언론들은 잘 걸렸다는 식으로 일제히 비난을 합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박성준 국힘 의원은 이번 북한 엑스포 사태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KBS의 노골적인 방송 수작이자 방송 범죄라고 했습니다. 앵커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닌 KBS의 평소 바람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대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상범 국힘 수석 대변인도 같은 발언을 합니다.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 북한의 경쟁력, 다시 하겠습니다.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 부산의 경쟁력을 보여주었고 라고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KBS 기자는 국힘이 한 건 실수고 KBS 앵커가 한 것은 범죄냐는 취지의 질문을 유상범 국힘 대변인에게 했던 겁니다. 자, KBS 기자가 묻습니다. 아까 실수로 북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실 때 다시 읽었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가 실수할 수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준비된 사람의 행동과 저처럼 바로바로 하는 사람의 발언의 잘못과 그것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합리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변인님도 준비하신 말이잖아요. 자, 이 정도로 합시다. 본인들의 얘기잖아요. 이미 정리가 됐는데 그것을 대변인도 준비한 원고를 읽으신 거고 저희도 준비한 원고를 아나운서가 읽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할 거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힘의 내로남불이 논리적으로 박살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의 내로남불도 나왔습니다. 자, 조국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조중동은 십자포화를 날렸었지만 이동관 아들 학폭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겁니다. 익히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관련 기사의 친문 지면에 게재된 횟수를 비교해보면 이건 해도 너무한 수준입니다. 자, 조중동은 조민 씨 논란이 본격화되었던 2019년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총 90건의 기사를 지면에 실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40건으로 제일 많았고 동아일보는 22건, 중앙일보는 28건의 기사를 쏟아냈었습니다. 주말을 빼면 10일 동안 90건, 그러니까 하루에 10건 정도씩 사설, 칼럼, 기사 등으로 조민 씨 관련 보도를 신문에 게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동관 아들 학폭이 본격화되었던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약 13일간 조중동에 실린 관련 기사는 딱 3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중앙일보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조선일보가 2건, 동아일보가 1건을 올렸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 숫자로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언론의 내로남불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로남불이 또 있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부르겠다고 공언했고 거기에 중앙일보는 그 핵폐수라는 용어는 국제학회에서는 주로 중국인 연구자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중국계 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중앙일보의 기사는 가짜뉴스였습니다. 핵폐수라는 용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이집트, 홍콩에서도 쓰는 학술 용어고 현재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의 정부 홈페이지에서 이 핵폐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정윤 원자력안전미래 대표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논리대로라면 처리된 오염수나 알프스 처리수라는 용어는 일본 학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럼 그것은 일본계 용어가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정적을 악마화하고 일본에 도움되는 쪽으로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들은 색깔론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하는 짓은 딱 북한이면서 입만 열면 종북 좌파 빨갱이. 기가 막힌 내로남불입니다. 자, 내로남불 하는 것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질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태영건설사의 SBS는 존재 자체가 이해 충돌입니다. 그러면서 이해 충돌 지적은 아주 전문가예요. 이런 게 바로 진짜 내로남불이죠. 존재 자체가 내로남불이고 이해 충돌인 특권층이 자신의 특권을 줄이려는 세력에게 내로남불이라는 똥치를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더러 내로남불당이다 이래 버리면 그들에게 노란하는 거죠. 여기서 노란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노예가 아니라 시민이라면 더 큰 내로남불, 더 큰 특권을 박살내러 가야죠. 특권층의 끝판왕을 조져야 비로소 끝난다. 쉽게 말해 더 센 놈과 싸워라. 맞지?